2차 방정식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일단 중학교 3학년 때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학습을 했는데 일단 중학교 3학년 때 했던 얘기가 당연히 나오고요. 근데 거기서 나왔던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열거하지는 않을 거고 필요한 것만 얘기를 할 겁니다. 혹시라도 문제를 풀다가 중상과정에 해당하는 내용이 조금 빈약한 게 있으면 그거는 사실은 니네가 좀 찾아봐야 된다. 사실은 알겠지? 그걸 처음부터 다 설명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너무 오래.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거 할 때는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일단 중학교랑 고등학교 때 차이점에 대해서 하나씩 좀 느껴봐야 될 것 같은데 책에 우리 요 풍사자 기준으로 나와 있는 게 방정식 ax 플러스 b는 0 또는 뭐 ax는 b라고 나와 있는데요. 일단 이걸 딱 보자마자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 네, 제일 중요한 건 문제 1차 방정식이라고 안 나와 있지. 지금 멘트에. 그러면 그냥 방정식이라 나와 있으면 고등학교 때에는 두 가지 시선을 접근을 하는 거야. 최고차항의 개수, 1차항의 개수에 문자가 떠 있죠. 이렇게 문자가 있으면 저 a라는 값이 자 0이 아닐 때랑 0일 때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야. 자, x 앞의 개수가 0이 아니라면 당연히 1차항이 존재하니까 무슨 방정식?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자, 그래서 x는 a분의 b라고 해를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겠죠? 맞니? 자, 근데 생소한 게 이겁니다. 만약에 x 앞의 개수가 0이면 자, 우리 한번 생각해보자. 우리 최상위에서 1차 부등식 풀었을 때 이런 거 기억나냐? 이런 거 기억나요? 뭐였어? 이거 풀이 한번 해볼래? A가 일단 A는 0이었지. 네. 그럼 좌변이 0 곱하기 X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B가 음수예요. B가 뭐 어떤 값을 가져야지 해가 없어? 음수. 뭐일 때? 음수? 음수일 때? 그러면 0은 음수보다 작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해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풀었던 거 기억나요? 근데 영수뿐만 아니라 0도 되잖아. 왜? 0은 0보다 작을 수?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들 해가 없지. 자, 이런 식으로 풀었던 게 부등식에서 특수하게 해가 무수히 많구나. 해가 없기 위한 조건이었는데 요거랑 좀 비슷한 게 또 나와. 자, 요거랑 지금 쓴 거랑 비교해봐봐. 자, 지금 쓴 건 표기할 필요 없고요. x 앞의 개수가 0이면 니네가 방금 풀었던 대로 x 앞에 1차항의 개수가 0이거나 지금 똑같아.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를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나눠서 푸는 건데요. a 문자가 0일 때 아닐 때 나눠서 풀었지. 핵심은 일단 이거야. 0일 때 아닐 때 나눠서 푼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b도 마찬가지로 0일 때랑 아닐 때 나눠서 풀어요. 자, 이번엔 0일 때 먼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생각. a랑 b랑 몽땅 다 0이 되면 식이 어떤 모양이 되냐? x 앞의 개수 0이니까 0 곱하기 x 이 모양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가 0이니까 한글로 내가 이번엔 0이라고 써볼게. 아래에 있는 식은 a는 0이니까 0 곱하기 x 좌변 처리됐고, 자, 우변은 b가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냥 0 아니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해를 구해볼래요? 방정식의 최대 목적은 해 찾는 거 아닌데? 맞죠? 방정식의 최대 목적은 해 찾는 거야. 그러면 이건 해를 찾아볼래? x에다가 어떤 값을 대입해도 좌변은 0이죠? 우변도 0이죠? 그러면 좌변, 우변 같아 달라? 같지. 그럼 무조건 같지. x에다가 온갖 숫자 다 대입해도 무조건 0 되지. 그럼 해가 너무 많지. 그래서 부등식 때처럼 방정식도 해가 무수히 많다가 성립해. 자, 근데 니네 이거 이미 한번 해봤어. 잘 생각해봐. x값을 구해받지 않고 무조건 는 0 되지 않니? 항등식이죠? 눈에 보여? x값을 구해받지 않고 무조건 등호각이 성립하니까 항등식이야. 말로만 한다. 자, 이렇게 해가 많은 걸 당연히 쓸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하고, 보통 수학적으로 줄임말로 뭐라 그러냐면 해가 특정 숫자에 제한받지 않고 다 했죠? 가라 그럼. 답지 그냥 그 뒤에다 놓고 가방 위에 올려요. 고생했어. 잘 가. 자, 해가 무수히 많은 걸 방정식에서 용어를 뭐로 부르냐면 부정이라고 불러요. 부정 탓다의 부정이 아니라 해가 정해져 있지 않다 줄임말. 알겠지? 이건 용어니까 하나 기억하자. 밑에 거 비교해볼래? 얘는 좌변은 무조건 0이지. x에다 뭔가를 대입해도. 근데 0이 아닌 숫자가 우변에 있으면 x에다가 온갖 짓거리 다 해도 0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0이 아닌 숫자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얘는 등호관계가 성립을 애초부터 할 수 없죠. 이해됐어요? 그러면 얘는 거꾸로 해가 없는 거예요. 0이 아닌 숫자가 될 수 있는 x값이 존재하는. 그럼 얘는 해가 없어요. 해가 없으면서 무슨 자, 그러면
그러면 얘를 보통 뭐라고 그러냐면 해가 존재하는 게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불능이라고 불러요. 알았죠? 주황색 글씨는 방정식에서 쓰는 용어니까 하나씩 기억을 하고 선생님도 앞으로는 이 용어를 많이 쓸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 해가 뭐야? 부정이야 라고 하면은 너무 많다. 불능이야 라고 하면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금 메모 1번의 핵심은 최고 차이 계수가 문자가 있으면 무조건 0일 때랑 아닐 때 나눠서 푼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다야. 알겠지? 자, 근데 만약에 문제 1차 방정식이야 라고 써있으면 0일 땐 생각할 필요가 당연히 없겠죠. 왜? 1차항의 계수가 0이면 안 되죠. 맞나요? 그래서 나눠서 풀어야 돼. 그러면 실증적인 감각은 문제를 제대로 읽고 푸는 겁니다. 문제 안 보고 얘만 딱 봐. 그럼 1차 방정식처럼 생겼으니까 이 케이스를 계산을 애들이 안 해. 잔실수죠. 그러니까 식만 보지 말고 문제를 꼼꼼히 봐야 되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다. 연습해보자. 그리고 복소수부터가 내가 고등수학의 어떻게 보면 시작이라고 했죠. 그리고 오늘 수업을 좀 해보면 니네가 허수 단위 i를 왜 공부했고 복소수 단위로 영역을 왜 확장했는지가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것도 너무 수학적으로 중요한 날이야. 알겠죠? 그리고 내가 내용을 줄인 건 선생님 스타일상 어느 정도 진도가 좀 많이 나가는 바는 내가 일부러 좀 어렵게 가르쳐줘. 니네도 지금까지 그렇게 했어. 예? 그냥 니네 그런가 보다 하고 했잖아. 뭐가 그래? 나한테 길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반항해야겠다. 왜 그러네요. 개념 수업을 듣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아싸, 집 가서 노트만 써야지. 자, 이걸 보는. 10번이죠. 자, 별도로 적용해보자. 안 대로 바꿔야 1차항의 개수에 자, 최고차항의 개수 보니까 문자가 있죠. 이걸 딱 보자마자 이렇게 약분해서 풀어서 x는 a라고 대답하면 큰일 나는 거다. 알겠냐? 1차항의 개수에 자, 그리고 좀 앞에 그냥 방정식이라고 써있어. 근데 1차라는 멘트가 없으니까 내가 0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야. 따라서 저 녀석처럼 똑같이 나눠서 풀어. 자, a가 a-2가 0이 아닐 때랑 a-2가 0일 때 0일 때를 나눠서 푸는 거야. 자, 1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거는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당연히 넘기는 행위가 가능해 안 해? 가능해. 얘는 1차 방정식이고 그런 거 아니야. 자, 그럼 넘겨버리면 사실 이거 넘기는 행위가 등식의 성질이죠. 양변에 0이 아닌 숫자로 나누어도 동등관계가 성립한다. 그거지? 그래서 약분해도 된다고 이거지. 그래서 답은 이때가 이제 A가 답이 되는 거고. 이해됐어요? 근데 0이면 자, 요 케이스대로 푸는 거야. 0일 때는 자, A-2가 0이니까 당연히 A가 2가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풀 때는 어떻게 할래? 1차 방정식은 아닌 거고 0 곱하기 x가 여기도 그냥 0을 대입해 보는 거야. A가 2라면서 그럼 대입하면 좌변도 우변도 0 되는 거 확인됐어요? 그럼 어디 있어? 딱 이 모양이죠? 뭐라고 부른다고? 부정. 해가 모습이 많다라고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 자, 됐어? 그럼 두 번째. 이건 쉬운 거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방정식이라고 써있어. 여기는 방정식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니네 멋대로 약분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어? 알겠어요? 정확하게 얘는 좀 다르다. 단계가. 해봐라. x4의 개수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 나눠서 풀라고 했죠. 그럼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a 플러스 1도 0이 아니어야 되고 a-1도 0이 아니면 1차항의 개수는 절대로 0이 아니지. 그러면 무슨 방정식이야? 1차 방정식. 알겠어요? 그럼 1차 방정식처럼 푸는 거야. 그럼 다 넘기는 거야. 넘기는 거 막 해도 되는 거야. 그러면 넘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날아가니까 x만 풀게 되면 a 플러스 1 분의 1 이렇게 되지. 계산할 수 있겠니?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답인 거고 두 번째가 좀 달라지는데 지금 푼 건 1차항의 개수가 0이 아닐 때였잖아요. 그럼 이번엔 1차항의 개수가 0인데 a 플러스 1만 0이고 a-1은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돼? 그럼 일단 이 케이스는 1차항의 개수가 0인 건 맞나? 맞지? 그럼 식은 0 곱하기 x는 이렇게 되지. a 플러스 1이 0이라는 얘기는 a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여기도 마이너스 1 되겠다. 그러면 이렇게 되죠. 이해됐어? 자, 이거는 뭐 부정이야 불능? 불능이지 0이 아닌 숫자가 맞잖아. 그러니까 불능이라고 답을 내는. 자,
그럼 얘만 하더라도 답이 두 개가 나왔죠? 얘는 두 개가 아니라 이제 더 나와. 뭐냐면 A-1이 0일 수도 있는 거잖아. 자, 얘는 0이 아닌데 얘가 이번에 0이야. 그럼 A가 1인 거지? A가 1인 거지? 그러면 1 대입하면 0 곱하기 X 맞죠? 자, 1 대입하면 이번에 0이죠? 이건 뭐야? 부정이지. 그래서 답이 부정도 되고 불능도 되고 숫자 하나는 나오고 답이 세 가지라는 거. 이런 건 니네가 중학교 때 안 해봤거든. 알겠어요? 방정식인데 해가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어. 무슨 말하는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접근하는 거고 실전적인 방법은 똑같다. 최고차항 개수가 0일 때 아닐 때를 꼭 나눠서 풀자. 언제? 문자가 있을 때. 최고차항 개수. 알겠나요? 자, 이따가 나중에 오늘은 하지 않지만 라센 문제 풀 때 저런 형태가 많이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다시 한번 포인트를 짚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인데 맨 이상한 1차 방정식처럼 생긴 것만 얘기했죠? 2차 방정식 얘기해보자 그러면 둘 다 0인 건 없어요. 네? 둘 다 0이고요. 이게 둘 다 0이잖아. 아까 그 밑에 문제 둘다 A 0 마이너스 A 플러스 둘 다 0. 그것도 똑같지. 답 낼 때. 이거? 해봐. 아까 식이 뭐였어? 기억 안 나요. 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질문이야, 세영아. 나는 물어보려 했는데 욕 먹으려고. 좋은 생각이야. 네가 대신 먹어줬네. 욕바지야 욕바지. 이거는 제가 풀 수 있는지부터 한번 생각해볼래? A-1이 0이 되려면 A가 1인 거야. A 플러스 1이 0이면 A가 마이너스 1인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얘가 0이면 A에다 1 대입해야 되고 얘가 0이면 A에다 마이너스 1을 대입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서술을 하게 되면 A에다가 이거랑 이거를 동시에 대입하게 되거든요. 숫자를 어떻게 동시에 대입해? 대입을 하나밖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인데 이렇게 쓰는 건 아니야. 대입을 한 번밖에 못해요. 왜요? 니네 방정식 풀어서 뭔가 대입하는데 숫자를 동시에 여러 개 대입한 적이 있어? 대입을 해도 순차적으로 대입하지. 1하고 마이너스 1을 동시에 어떻게 대입해? 그러니까 이게 성립하려면 A가 플러스 마이너스 1 누를 거잖아. 수도 있다는. 뭐라고요? 아니에요. 대사관도 그래 힘 없네. 그 동시에는 쌤이 수학에서 동시에는 연속으로 발생. 그거랑 다르다. 연구에서 얘기하고 앉아있는 게. 선생님이 맞다면서요. 맞는 말이네. 어떻게 생각해도 논리 각이네. 아직 1번 끝났어. 자, 2차 강의 얘기하자. 선생님이 오늘 얘는 2번까지 하신댔지? 중상과 얘기 좀 해보자. 풍산자요? 중상과 얘기 좀 해보자. 귀가 썩었냐? 자, 잘 들어라. 진짜 어딜 봐서 중상자를 충산자로. 2차 방정식이니까 뒤에 문제 받을래?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라고 써. 당연히 2차라는 차수의 언급이 있으니까 2차는 A는 0 되면 돼요? 안 돼요? 없어요. 안 되죠? 제가 멘트를 항상 문제 볼 때 차수가 언급되는지 꼭 체크하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 풀 때 너무 중요한 거야. 최고차항 개수에 문자 있으면 차수 언급 안 돼 있으면 꼭 큰일 난단 말이야. 알겠어요? 자, 근데 이것도 이따가 얘기하고 잘 들어라. 중3 때, 자, 방정식의 최대 목적은 해를 찾는 거 아니겠습니까? 니네 중3 과정에서 해 찾을 때 무슨 도구 써서 풀었어? 안 썼어요. 뭐였죠? 근해 공식, 이거 맞추면 5만. 아니, 뭐 곱셈 공식, 인수분해, 해 찾을 때 무슨 도구를 써서 해를 찾았냐고. 인수분해,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손가락, 그 0 가리는 패턴. 연필. 진지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마. 뭐였어? 0을 손으로 가려서 인수분해 했잖아, 인수분해. 아니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인수분해라고. 인수분해. 아니 인수분 아니면 그 뭐냐? 한 두 번쯤 말했는데. 제곱근의 성질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자, 인수분해 하든지 원래는 뭐 돼 있었냐면 제곱근의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은 제곱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변형해서 풀었죠. 그 다음이 그 변형하는 거를 합축한 게 근해 공식이었잖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제곱근의 모양으로 변형해서 짝수 푸는 건 공식도 안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서 크게는 뭐라고 부르면 되냐면 근해 공식과 인수분해 두 가지다라고 고등학교 때 얘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리고 책에 나와 있다 보니까 먹으면서 들어도 돼요. 여기 있네요. 근해 공식 증명 과정 기억나냐? 아니요. 니네 나요, 저 할때 나요. 한 5번 읽어서 ax 제곱 플러스 bx 자, 플러스 해보자. c는 했을 때 a를 나눈 다음에 저기서 넘겨서 a를 양변을 다시 A로 먼저 넣으면 나눴었어요. 돼요. 자, 이거 고등학교 때도 계속 나오는 거니까 니네 알고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곱근의 성질을 써서 그렇죠. 내가 아까 근해 공식 증명 과정에 제곱근의 성질 변형하는 식의 계산이 포함되어 있다고 했겠지. 맞출 수 네. 있는 거 외워주세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일 때 1차의 개수의 반의 절반의 제곱을 제곱. 더하고 뺀다. 기억나요? 자, 2분의 b의 제곱. x의 제곱 그러니까 더하기 a분의 bx. 게다가 절반은 2a분의 b죠. 그것의 제곱을 더하고 뺐었지. 자, 기억이 나야 된다. 이거 한지 그렇게 오래 안 됐죠. 된거 같은데. 자,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완전 제곱식이지. 뭐? 신기한. 뭐 말하는 거야? 그냥 알아들어. 가로가지고 그냥 알아들어. 이렇게 불편해. 불편하죠 저거는. 자, 그럼 x 플러스 저희가 얘기하는 이게 제곱이 넘겨서 통분하면은 4a 제곱분의 b 제곱 마이너스 4ac가 됐었어요. 자, 기억나? 자, 여기다 쓴다. 그러면 손바닥의 제곱이 얘니까 손바닥이 우변에 있는 숫자의 제곱분이죠.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저거 2a분의 b를 넘기니까 x는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b제곱 마이너스 4ac. 4ac 이렇게 되는 거였지? 그래서 분모에 있는 4a 제곱은 2a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 밖으로 탈출을 일단 하고요. 물론 a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그냥 튀어나올 때 마이너스 달고 나올 때 두 가지 케이스가 있었다. 근데 저기 2차 근데 방정식이라는 어차피 가정을 얘가 마이너스라고 아니 0이라고 하진 않았어. 저기 양수일 때 음수일 때 아, 얘가 양수면 그냥 나오니까 뿔 나와야 되는 거고 얘가 음수여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면 맞뿔이 된단 말이야. 근데 뿔마나 맞뿔이나 순서만 바뀌었지 같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증명 과정상에서 중요하지 않아요. 라고 중3 때 얘기했었다. 자, 그러면 정리해서 넘겨버리면 마이너스 2a분의 b 플러스 마이너스 2a분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됐었지. 합쳤으면 안 돼요. 자, 그래서 합쳐서 쓴 게 니네가 배웠던 근해 공식이죠.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자, 까먹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 설마 결과도 까먹었을 거야. 그치? 저기서 짝수 자, 그 다음에 짝수 공식도 말아주세요. 있었죠? 짝수 공식은 어떻게 됐었어? b가 b 프라임이 1차항의 개수가 짝수일 때였죠? 그래서 책에는 b가 짝수라고 해서 2b 프라임이라고 썼었다. 그럼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서 정리하면 자, 이건 결과만 쓰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프라임의 제곱 4ac가 아니라 그냥 ac였어요. 자, 이게 짝수 공식이었죠? 중3 때는 이것만 써도 그냥 크게 문제 없었는데 고등학교 거 할 때는 그대로 그냥 얘도 좀 외워서 해 이제. 재원아 머리가 아프니 혹시? 제가 아파요. 머리 아파? 어디가 봐야 될 것 같아. 방금 올 때부터 머리가 아파 몸이 안 좋아. 11번째 봐요. 아까 열은 괜찮았는데. 다시 돼요. 선생님 시키네. 인성서. 데스크 가서 한번 11번 제거해볼래? 괜찮아? 너무 아픈 얘기해 재원아. 저는 아파요. 자 봐라. 집 어려운 가야지 문제 말고. 내가 집을 갈지. 아니 저 자. 진짜 아픈데. 근해 공식 증명했고요. 잘 들어라. 그 다음부터가 중요한데 근해 공식까지는 알아. 근데 책에서 약간 표현이 여러분들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게끔 멘트가 좀 잘못 써있는데 일부러 써놓은 거예요? 교과서나 문제집에 이렇게 써있어. 근해 공식은 2차 방정식에서의 개수가 실수일 때 개수가 실수일 때 2차 방정식을 쓰면은 2차 방정식의 해를 우리 저번에 복소수 때 수체계를 복소수 전체 범위로 확장됐었죠. 실수랑 허수를 합쳐서 복소수라고 불렀죠. 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를 복소수 범위 내에서 구할 수 있다. 맨 앞에 뭐라고 써있다고? 개수가 실수일 때 해를 복소수 범위에서 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근해 공식 써 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좀 말을 뒤집어서 생각하면 아니 개수가 실수일 때 쓸 수 있다고 써있으면 개수의 i가 다시 말하면 복소수가 i를 포함한 복소수가 와버리면 못 쓰는 건가? 라고 좀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쓸 수 있지 않나요? 쓸 수 있다는 얘기. 그게 책에 안 나와 있어. 자, 선생님이 정리해준 대로만 공부를 합시다. 자, 근해 공식하고요. 자, 그리고 인수분해도 마찬가지야. 책은 마치 i가 오면 안 되는 것처럼 써있는데 개수가 i가 와도 돼. 자, 개수가 복수 범위야. 이게 좀 생소하니까 잘 들어라. 니네 아직 i에 대해서 적응이 완벽하게 되진 않았어. 그래서 좀 힘들어. 자, 책에 이렇게 안 나와 있거든. 선생님이 말하는 대로 꼭 적용을 하자. i가 와도 쓸 수 있대. 그거를
뭐 증명한다기보다는 문제 푸는 걸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간단한 거 먼저 한번 얘기해볼게. 얘네 중학교 때 x의 제곱 더하기 1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을 풀어봐. 중학교라고 얘기했다. 중학교. 그럼 이걸 풀어보게 되면 중학교 때는 해가 없죠.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이야. 제곱해서 분수되는 거 중학교 때는 안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중학교 때는 해가 없다라고 했었지. 자, 고등학교 때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게 i 제곱 아니었어요? 그래서 x는 i인데, 자,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의 제곱근이어서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합쳐서 플러스 마이너스 i라고 원래 써야 된다. 됐어요? 그래서 해가 존재하기는 해. 자, 여기까지 문제 없니? 문제 없어요? 자, 이렇게 중학교 때는 해가 없었던 게 고등학교 때는 해가 있다. i가 문자가 들어가는 해가 존재한다라는 걸 이제는 확인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했어요. 제곱근의 성질은, 잘 봐. 제곱근의 성질에서 니네가 기억해야 되는 건 제곱근에서의 내용 자체가 루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제곱근은 2차 방정식의 근이다. 방정식의 근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야 된다. 제곱근 못 도올라 라고 했을 때 루트요 라고 대답하면 큰일 난다. 뭐 그랬죠? 그랬죠? 자, 방정식의 근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 또 증명해줬잖아. 2차 방정식 풀었더니 뭐가 나왔어? 제곱근의 성태가 나타난 거죠? 음수의 제곱근. 자, 그럼 여기까지 됐는데, 자, 요거 한번 봐봐. 저희 그래서 네모 2번까지만 해요. 몰라. 잘 봐. 되는지 확인해보자, 얘들아. 돼요. 개수에 i가 왔으니까 이거 허수죠, 허수. 그러면 책에 나온 내용대로만 풀게 되면 이거는 근해 공식도 못 쓰는 거야. 이렇게 보인다고. 근데 돼. 인수분해 할 수 있냐? 네. 이요? 이게 약간 심한 문제 이런 게 비슷하게 나오거든. 요즘 유형사 같은 경우에는 개수가 i가 들어가는 건 거의 많이 빠졌어요. 거의 심화 쪽으로 많이 빠져가지고 거의 이제 여러분들은 볼 일이 많이 없는데 나중에 복습할 땐 이걸 보게 될 거라고. 하지만 선생님이 시험지에 내지 않을까요? 책에 없는 문제는 안 돼. 자,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잘 들어라. 이네, 이건 인수분해 할 수 있잖아. 곱해서 상수항 더해서 1차항이 되지. 마이너스 2잖아. 맞지? 똑같이 하라.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인 걸 적용하게 되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2는요 1i, 2i 이렇게 바꿔도 되지. i의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제가 얘를 2i랑 i로 쪼개. 더해서 뭐가 돼야 돼? 1차항이 되죠. 근데 마이너스 3i지. 그러면 마이너스 붙여서 더하면 되잖아. 이해됐어? 곱하다 마이너스 2 나와야 안 나와? 2i의 제곱이잖아. 부호는 달라고. 언더스탠드? 자, 그래가지고 숫자를 찾았답니다. 따라서 그냥 그렇게 그 인수분해 할 공식 수 있어요. 쓸래요. 자, 그래서 x를 구하게 되면 2i 또는 i라고 나온답니다. 자, 위에 거 아래 거를 풀어봤더니 근이 고등학교 때에는 허수값으로 나온다는 게 확인이 됐죠. 중학교 때에는 해가 없었지만 고등학교 때는 해가 존재해. 중학교 때 당연히 이런 문제 나오지도 않겠지. 그리고 자, 어쨌든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근을 찾아봤더니 허수값이 나왔어.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허수값을 갖는 근이라서 허근이라고 불러요. 근데 얘도 근이 두 개가 나타났어. 얘도 똑같지만 얘도 둘 다 허근이라고 부르고 정확하게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불러요. 허근이라 할래요. 줄여서 뭐라 해요? 서두어근. 서다두허. 서두근. 그냥 두허근이라 하면 안 돼요? 서두근하다. 자, 됐고 그 다음에 근의 공식도 써보자. 두 분은 두 실근도 되잖아. 미안해. 자, 근의 공식 써서 이거 나오면 되잖아. 자, 그리고 이거 보니까 짝수 공식은 안 되고요. 그냥 근의 공식 써보자. 자, 뭐였어? 2a분의 아이고. 마이너스 b니까 b가 1차항의 개수니까 자, 마이너스 붙이면 이렇게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3i의 제곱이면 얼마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3i의 제곱 마이너스 9죠? 자, 마이너스 4ac지. 예. 그럼 마이너스 4 곱하기 a 곱하기 c 이렇게 되죠? 예. 그럼 루트 안의 숫자가 마이너스 1이지. 근데 루트 마이너스 1이 i잖아. 맞죠? 자, 따라서 2분의 3i 플러스 마이너스 i 이렇게 돼요.
자, 그럼 더해서 2 나누면 2i죠? 네. 빼가지고 2 나누면 i 나오죠? 그냥 공식도 돼요. 그냥 결국은 때렸으면 결론은 써도 된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 책이 약간 뭐 잘못 나왔다기보다는 니네들이 약간 혼란을 좀 처리할 수 있어가지고 정리를 좀 해준 거예요. i가 와도 된다. 알았지? 자,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말한 건 2차 방정식이잖아. 그럼 앞에 얘기했던 게 1차 방정식처럼 생겼는데 그냥 방정식이라고 써있으면 몇 번이냐? 3번이요. 내용 뭐야? 레몬은 3번. 한번 맞지? 이거 끝이야. 솔직히 자. 이거 끝 안 내면 안 돼. 방정식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요. 아까랑 뭐가 달라요? 2차라는 단어가 없죠. 그러니까 얘는 a가 0이 될 수가 아니다라는 게 있어요. 안 통하는 거야. 0이어도 된다고. 차이점 알겠어? 음. 멘트 하나 때문에 풀이가 달라진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럼 얘도 아까랑 마찬가지로 똑같이 저 풀이 플러스 a가 A가 0일 0일 때, 때 0이 아닐 때랑 0일 때 나눠서 푼다. 아까랑 똑같은 거야. 자, 최고차항 계수가 0이 아니면 무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죠? 방정식. 그러니까 인수분해 또는 분해 공식을 써가지고 해를 찾으면 돼. 맞죠? 그러면 아까 맨 처음에 써준 것도 A가 0일 때는 B가 0일 때랑 아닐 때 나눠서 또 생각했지. 맞니? 그럼 얘도 똑같아. B가 B가 0일 때 아닐 때 0이 아닐 때랑 0일 때 마찬가지로 또 나눠. 생각. A가 0이면 이건 날라가. 근데 B가 0이 아니면 1차항의 개수는 살아있죠. 그럼 1차 방정식이지. 네. 따라서 그때는 1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풀면 돼. X는 마이너스 B분의 C 자, 해 찾으면 될 것이야. 그 다음에 B도 0이 돼버리면 A도 0이고 B도 0. 그 다음에 또 귀찮지만 C가 0일 때 0이 아닐 때 또 나눠서 풀어야 되는 거야. 근데 0일 저거는 때는 여기서부터는요. A가 0이라고 가정하고 풀었으면 이거 날라갔으니까 앞에 맨 처음에 써줬던 AX는 B랑 풀이가 똑같은 거야. 알겠어? 1차항의 개수가 0일 때랑 아닐 때 나눠서 풀었잖아. 그때 1차항의 개수가 0이면 상수항이 0일 때 아닐 때 나눠서 풀어서 아까 부정불능 어디서 떠들었어요? 얘가 부정이었던 거 기억나니? 네 얘가 밑에는 불능이야. 그래서 아까랑 풀이가 똑같은데 뭐가 추가된 거야? 차수가 하나 올라가다 보니까 2차항의 개수가 0일 때 아닐 때가 추가됐을 뿐인 거야. 기본적인 풀이 아이디어는 똑같아요. 알겠죠?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한다. 방정식이라고 써있던지 1차, 2차항의 개수 또 최고차항의 개수에 문자가 떠 있으면 그때는 무조건 0일 때 아닐 때 나눠서 풀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이에요. 알겠죠? 자, 오늘 예제를 하진 않을 거야. 옛날에 해줬는데 예제는 나중에 1단계 문제 풀 때 내가 좀 설명을 해줄게. 자, 야, 시작. 지금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내용 끊지 마라. 할 때는 좀 해라. 알았냐? 네. 힘들어도 해. 니네 지금 고등학교 거 하는 거고 나 저번에도 잔소리 했잖아. 그치? 진도를 어느 정도 나가고 있으면 공부하는 자세랑 마인드도 뭐 업그레이드 돼야죠. 진도만 나가면 뭐 할 거야? 되게 얼룩하네. 알겠냐? 맥을 끊고 그런 얘기를 좀 하지 마. 되도록이. 할 때는 열심히 해. 누가 뭐 하루 종일 수업만 하는데. 그건 아니잖아. 자, 그럼 잘 들어. 단원이 방정식이죠? 중학교 때도 방정식 공부했는데 고등학교 때 방정식에서 특출나게 나오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절대값 포함한 방정식하고 가우스를 포함한 방정식 두 개가 있는데 가우스가 뭐예요? 수학자 이름이에요. 사람. 현진아 뭐 조금만 열어놔. 있는데 우리 책에는 절대값만 나와 있고 가우스 기호가 문제가 아예 없더라고. 그래서 그 가우스가 들어간 방정식은 내가 나중에 프린트를 한 페이지에서 두 페이지짜리를 줄 거야. 그걸로 연습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이게 뭔데요? 나중에 얘기해 줄게. 지금 해주세요. 오늘 할 거야. 아, 그래서 절대값하고 가우스까지만 하고 오늘은 쉴 거다. 미리 선정 보고했다. 알았냐? 그 뒤에 거는 다음 시간에 합시다. 자, 그럼 지금 하는 건 절대값 얘기를 좀 할 거야. 절대값이 뭔지 알죠? 네. 진짜 책에는 실수인이라고 나오고 있네. 자, 해볼게요. 일단 풀이의 아이디어는 당연히 정의에서 출발해. 절대값 기호 자체가 여러분들한테 생소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1학년 때 문자 식의계산 단원 같은 데에서 절대값에 대한 개념이 나와 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1학년 1학기 내용이고 그건 니네가 나랑 수업을 안 했지? 안 했죠.
심지어 최상위도 나랑 안 했죠. 그랬어요? 안 했어. 그랬어요. 니네 1학년 2학기 거 다 나랑 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1학년 과정에서 시험을 애초부터 안 보다 보니까 니들이 학원을 다녀서 열심히 공부를 해도 사실 학교에서 시험을 안 보면 그 공부의 응집력이 많이 떨어져 사실. 사람이 시험을 봐야 돼 사실. 니네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도 시험을 본 자와 안 본 자는 질적으로 달라져 나중에. 근데 그것에 대한 폐해 중에 하나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도형을 되게 못해. 부채꼴 공식 모르는 사람 많고요. 네? 아 뭐예요? 부채꼴 넓이 공식 모르는 사람 많고요. 호의 길이 공식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못 외운 사람 많고요. 응? 구의 건널비 부피 공식 까먹은 사람 많고요. 알아. 그쵸? 다면체 회전체에서 다면체 뭐뭐뭐 있었는지 기억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그치? 찔리는 사람 있죠? 나중에 진도 나가보면은 까먹어서 나한테 쌤 구의 건널비 공식 뭐였어요? 때린다. 4파이 제곱. 오. 이게 오발이거든. 그거는 틀린 거고요. 지금이야 대답하겠지. 나중 가면 니네 대답 못한단 말이야. 그리고 1학년 1학기도 자, 조용. 1학년 1학기도 자 지금 얘기하는 것만 얘기해 봅시다. 절대값에 대한 거를 1학년 1학기도 했어. 근데 오래된 것도 그렇고 니들이 공부를 좀 응집력 있게 못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하고 생소하게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게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에도 그대로 이어져. 근데 애들이 절대값 들어간 문제는 오답률 정말 높아. 그래서 이거 너무 자 그럼 절대값 풀 때 이렇게 책에 써 있었어요. 뭐냐면 그거랑 이거 500원. 500원은 아니고 너네 자 500원. 제가 숫자 갖고 얘기하자. 1학년 때 얘네 이렇게 수업했을 거야. 숫자 알고 얘기야? 잘 들어. 너도 귀가 썩었냐? 잘 봐. 이거 계산하면 2죠? 네. 2죠? 예. 잘 봐. 양수일 때는 그대로 나오고 A면 음수일 땐 마이너스 붙여서 튀어나오고. A면은 마이너스 이거는? A. 이렇게 변형해도 되지. 그러면 왜? A가 튀어나왔는데 마이너스 붙여서 나왔죠. 이거 어디서 했냐? 그거요? 그거 이거 루트. 예. 그렇죠? 자, 저번에 얘기한 그 저번에 얘기했어. 했어. 쌤이 여기 옆에다가 마이너스 작게 별표 A가 친 두 다음에 가지가 있어. 저거 절대값 A 쓰고 됐니? 두 가지 한 다음에 다시 또 두 그래서 가지 A가 붙여있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그냥 나오고 0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옵니다. 이게 뭐랑 계산 가능이 똑같다? 루트? 안에 거 제곱하고 완전 똑같죠?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얘랑 계산 논리가 똑같지. 근데 표현은 다르지. 얘는 절대값이고 얘는 루트잖아. 근데 계산 과정은 똑같지. 계산 논리가 똑같지. 이렇게 식의 모양은 다르지만 계산 논리가 똑같은 관계를 동치관계라고 해요. 공침. 그럴 줄 알았어. 알겠어? 자, 그럼 이 동치관계의 가치는 뭐냐면 공치. 미. 공치미. 동치관계의 가치는 절대값 A라고 써있으면 이거를 루트 안에 거의 제곱으로 바꿔도 돼. 식의 표현을. 왜? 의미가 똑같아서 니네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거야. 반대로 루트 안에 거의 제곱이 있으면 그걸 절대값으로 기호를 바꿔가지고 풀어도 상관이 없어. 알겠죠? 동시의 가치는 뭐라고? 의미가 똑같아서 니네 멋대로 바꿔도 상관없는 거야. 알겠죠? 수학적으로 좀 의미가 있는 거니까 좀 기억을 합시다. 자, 그리고 계산상의 성질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선생님, 네? 중3 때 저거 루트 절대값으로 바꿔서 썼다가 까이면 어떻게 돼요? 과연 네가 그렇게 할까? 기억도 못하잖아. 못하겠죠. 기억도 못하잖아. 아니 만약에 쌀데기 없는 고민하고 있네. 만약에는 가능성 어차피- 있을 때야. 어차피 긋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 그리고 그렇게 하는 애를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렇게 할 거죠. 거야. 세겠지. 굳이 그렇게. 자, 절대값의 계산상의 성질 두 개만 기억하자 우리. 절대값을 제곱하면은요 그냥 제곱한 거랑 계산값이 똑같아. 간단하게 생각해봐. 숫자 생각해봐. 마이너스 2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2 절대값 2죠? 2의 제곱이니까 4죠? 예. 마이너스 2를 제곱해서 4죠? 과정이 뭐가 달라? 절대값 때문에 음수가 양수되지? 얘는 제곱하면 음수가 양수로 바뀌지. X가 실수면 그러니까 무조건 계산이 아니에요? 똑같아져. 그래서 얘네들도 굳이 따지면 동치관계. 그래서 계산상의 성질이니까 하나 기억하시고 이거 써준 이유가 있다. 그 다음에 절대값 두 개를 곱했어. 그러면 절대값을 루트 합치듯이 합쳐가지고 계산해도 똑같아요. 두 개는 좀 기억하세요. 그리고 둘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건 이거다. 그래서 이거는 또 별표. 자, 그럼 절대값 계산하는 걸 하는데 잘 봐라. 여기서부터 좀 집중을 하세요. 나누는 건 없어요. 계산상의 성질이 뭐냐면 일단 이건 동치관계 때문에 설명한 거고
계산상의 핵심은 이거 두 가지로 풀 수 있다는 거잖아. 네. 오케이? 그럼 실전적인 가치는 뭐냐면 여기 있는 0의 의미가 뭐냐면요. 왜 0이라고 썼지 근데? 개념 정리하다 보니까 0이라고 나왔었어 우리가 그때. 기준. 그랬는데 기준이 되는 숫자인 건 맞는데 원점. 이 0을 의미 부여를 하면 이런 게 돼요. 0을 이 절대값 안에 있는 A 이거 식이잖아. A 하나 있어도 반항식이잖아. 원점에서 몇 칸 따라. 0을 뭐 그게 맞는데 실전적인 감각 얘기하는 거야. 0을 안에 있는 식에다가 대입하면은 0이 돼버리지. 0이 돼버리지. 그렇죠? 그럼 실전적인 감각은 절대값 안에 식을 0을 만들게 하는 각 기준으로 얘는 0이죠? 0 대입하니까 0이 돼버리잖아. 맞나? 그렇게 기준이 되니까 절대값 안에 식을 0 만드는 값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계산을 하게 되어 있다 라는 거. 좀 뭔가 생소해. 일단 요것만 좀 이해를 하자. 왜 0이라고 했냐면 여기 있는 0이 하필이면 여기다가 대입하면 0이 돼버리고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0이 되고 그래서 공식상에 나와 있는 숫자 보고 지금 의미 부여를 한 거야. 알겠나? 자, 그럼 풀이를 이렇게 합니다. 잘 보세요. 천천히 할게. 오늘 나가는 숙제 이게 있어. 근데 풀이하는 과정만 알면 겁나 쉬워. 사실 별표라고 난 생각하지 않아. 왜냐면 푸는 게 다 똑같거든. 고3 올라가도 똑같아. 심지어 풀이가 다른 게 하나도 안 나와. 내가 여기 얘기해준 게 이게 다야. 근데 애들이 절대값만 있으면 일단 쫄아. 이거 나중에 함수도 하거든요. 절대값 들어가는 함수도 온 거예요. 나중에 하면요. 언젠가 하겠죠? 근데 이것도 엄청나게 애들이 어려워해서 그때는 내가 안 하게 글을 쓸 거야. 그때까지 수업은 곧 나와요. 네, 다음 달은 2차 함수야. 거기 나와요. 나와요. 그럼 절대값 함수 나오지 않겠니? 왜 언젠간 하겠지라고요. 이번 달 안에는 하죠. 자, 이게 그때 가면 수학을 때려칠 수도 있어요. 너무 어려워. 해야겠다. 자, 아 농구하러 가야지. 시끄러 임마. 자, 봐라. 푼다. 문제. 들으세요. 수학이 표현. 자, 들으세요. x-1이라는 1차식이 있는데 거기에 절대값을 키웠어. 자, 만약에 이게 절대값 기호가 없었으면 당연히 1차 방정식이니까 x는 3이겠죠. 맞나요? 근데 절대값 씌워져 있으면 내가 어떻게 풀래?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0 만드는 값을 찾아라. 그러면 여기다가 뭐 대입해야지 0 되지? 1이지. 1이지. 자, 따라서 1을 찾아. 그럼 1이라는 숫자를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서 풀라는 얘기는 자, 여기 수직선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1 기준으로 왼쪽 땅하고 오른쪽 땅으로 땅 따먹기에다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보다 왼쪽 땅은 숫자가 작죠. 작죠. 그래서 첫 번째 잘 들어. 이건 요령만 생기면 정말 쉬워. 1보다 작은 땅의 범위를 설정해. 자, x 찾는 거잖아. 그럼 x가 1보다 작을 때를 풀어. 그럼 두 번째 땅은 오른쪽에 있지. 오른쪽은 1보다 크지. 수직선. 그럼 두 번째는 x가 1보다 클 때를 풀어. 자, 근데 생각해야 될 게 있어. 방정식은요, 기본적으로 뭐? 하지 마, 그런 거. 뭐가요? 무섭게 왜 그래? 뭐요? 허리에서 소리 나잖아. 응. 허리가 부직부직. 여기 너 들었지? 네. 시원해요. 네, 맞아요. 이거 뭔 소리 이거? 척추 틀어지는 소리. 비비는 소리나. 시원한데 이거. 자, 무섭잖아. 예. 자, 다시 얘기를 돌아올게. 땅 따먹기를 했다. 작은 땅, 큰 땅인 거 알겠어요? 오케이? 근데 x값을 잘 보시면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라고 내가 수직선 기준으로 설명했잖아. 니네가 중3 때 공부했듯이 수직선은 모든 실수, 유리수와 무리수를 한데 모아놓은 거지. 제곱근의 성립 됐죠. 수직선이. 근데 1보다 작을 때랑 클 때만 써버리면 1을 빼먹지 않았어? 1은 없지, 범위상에. 그럼 1도 계산해야 되는데 원래 원칙은 1일 때까지 원래는 3번을 풀어야 돼. 근데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의 약속인데요. 관례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관례라는 뜻은 다른 수학 자료도 똑같이 이렇게 푸니까 그냥 나도 뭐 똑같이 이렇게 따라서 풀자 이렇게 그냥 법제화된 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들도 그렇게 푸니까 그래 관용적인 거라고 생각해도 돼요. 1을 쓰긴 써야 돼. 이걸 어디다가 하냐면 요 범위에 배치해도 되고 요 범위에 배치해도 되고 아무 데나 한 군데에나 써서 풀면 돼. 또는 둘 다 넣으면 안 돼요? 부담 넣는 걸 할 필요 없어요. 계산을 두 번 하는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 근데 관용적인 관례적인 건 뭐냐면 그냥 땅 따먹겠지. 얘랑 숫자의 크기를 비교하면 이 범위보다 이 범위가 더 큰 숫자들이죠. 당연하지 않니? 그래서 빼먹은 1을 보통은 어디다가 하냐면 큰 범위에다가 배치해서 계산해요. 이게 관례적이에요. 알겠어요? 하나의 약속이다 그냥. 작업주기 해도 돼. 근데 보통 풀 때 작은 범위보단 큰 범위에다가 빼먹은 숫자 1을 배치해서 풀게 되어 있다. 자, 하나의 약속 됐니? 자, 그럼 풀자. 절대값 풀 때 처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 범위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풀이할 때 이 범위를 두고 씁니다. 잘 들으세요. 1보다 작을 때는 1보다 작다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1보다 작으면 마치 A가 음수면 마이너스 달고 나왔지. 이게 A가 무슨 뜻이야?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죠. 식. 그 녀석이 음수면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 라고 정리되어 있는 거잖아. 그러면 X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 X-1의 범위가 부호가 음수지. 얘들아, X가 1보다 작다는 얘기는요. 이항을 하게 되면 X-1이 음수입니다. 음수지? 음수일 때는 어떻게 계산된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온다고. 그래서 계산할 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야 돼. 식을 바뀌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볼 것도 없이 양수야. 그리고 이것도 부호 찾는 편리한 방법은 내 루트 안에 거 제곱 계산했을 때에도 이거 계산 어떻게 했어? 빨리 계산하는 거 어떻게 했어? 이 범위 안에 있는 숫자 대입해서 풀었지. 그래서 양수죠. 그럼 이거 양수죠. 그러니까 그냥 튀어나와. 이거 빨리 했었잖아. 기억나니? 물론 이건 주관식에서 쓰면 안 된다 그랬다. 근데 절대값 계산할 때도 사실은 써도 돼. 1보다 크거나 같은 숫자를 아무거나 대입하는 거야. 그럼 2, 3 이런 거 대입해봐. 양수지. 그럼 양수니까 어떻게 나와? 그냥 나와. 자, 바로 쓸 필요 없죠. 그럼 그게 2입니다. 푸는 거야. 집중해라. 자, 그럼 이거 풀어. 1차 방정식이잖아. x는 자, 이거 3이고 x는 4 이거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야. 답 나왔지? 독특한 거 볼래? 절대값 하나가 들어갔을 뿐인데 1차 방정식처럼 생겼는데 절대값 기호가 들어갔더니 해가 2개가 생겼고 고등학교 때는 이게 지극히 당연한 풀이에요. 알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하나 더 풀면서 비교 한번 해보자. 똑같이 한번 풀어볼게. 자, 얘 이제 3개가 있어. 2개만 하실 거예요. 4개인가? 자, 이거. 4개 어떤 거 이거 자, 이거 풀어. 똑같아. 시작은 뭐부터 한다? 땅 따먹기 같아. 절대값 안에다가 대입했을 때 0 되는 숫자 얘도 똑같이 1인 거 맞냐? 1 대입하면 0 되지? 따라서 1을 기준으로 작은 땅, 큰 땅 나누는 거야. 됐나요? 그러면 1보다 작은 땅 하고 1보다 큰 땅. 자, 소외받은 1은 어디다가 배치한다? 큰 범위에다가 배치한다. 가 관례라고. 오케이? 자, 그럼 풀게. 1보다 작다는 얘기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음수인 거 맞나요? 자, 따라서 계산 어떻게 합니까? 집중하세요.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이렇게 되겠지. 이해됐니?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건 당연히 양수입니다. 2, 3, 4 땡땡땡 대입해봐. 양수지 양수. 그러니까 그냥 나와. 자, 그게 2x 플러스 4야. 계산해보자. 이거 뭐 나오냐? 마이너스 5냐? 얘 계산해보자. 뭐라 이게? 마이너스 1이니? 나왔어. 자, 둘 중에 잘못된 풀이가 하나 있어. 잘 들어라. 수학은 원래 대단히 논리적인 과목이야. 식도 얘네가 문제 풀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좀 설명을 해서 그렇지만 단계 나눠서 풀고 있잖아. 이거를 말로 해석해볼게. 식으로 썼지만 잘 들어. x가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하고 방정식을 풀었더니 답이 마이너스 1이 나온 거야. x가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하고 식을 세워봤더니 답이 3이 나온 거야. 알겠어요? 그럼 잘 들어. 가정하고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노란색으로 쓴 x의 범위가 전제 조건이야. 자, 생각. 뭔가 서술을 해가지고 답을 냈는데 앞뒤가 안 맞는 걸 모순이라고 그러지. 그렇지? 답을 냈더니 논리관계가 꼬이거나 말이 안 되면 모순이라는 건 답이 당연히 아니야. 그럼 잘 들어. 1보다 작다고 생각하고 풀었더니 마이너스 1라고 했어. 그러면 1보다 작다고 생각하고 풀었을 때 마이너스 1이 이 노란색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인지를 원래 확인해야 돼. 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막 3 나왔다 치고 그럼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가 아니죠.
그러면 저 가정한 거 전제 조건하고 답이 맞아 안 맞아? 범위 안에 안 들어가니까 얘는 답이 아닌 거야. 자, 근데 얘는 마이너스를 나와서 할까? 1보다 작다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얘는 답으로서 적절한 거야. 자, 가정한 거 보세요.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고 풀었더니 3이 나왔어. 그럼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러면 앞뒤가 꼬인 게 아니니까 얘도 맞는 거야. 검사해보자. 1보다 작다라고 가정하고 풀었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그럼 얘도 답이야. 문제는 얘야.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범위 안에 있지 않은 엉뚱한 답이 나왔죠. 얘는 계산은 맞지만 답이다 아니다? 안 맞는 거야. 이유는 뭐라고?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가정하고 풀었는데 답이 그 범위에 안 들어가는 데가 나온 거야. 그럼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이런 게 모순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답은 그랬지만 방정식의 해로선 부적절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절대값 포함한 방정식 풀 때는 항상 체크해야 돼. 가정한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해가 있는지 아닌지를 꼭 체크하셔서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답이 아닌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이 지극히 정상적으로 많이 나온다. 알겠냐? 노란색 범위 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꼭 체크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알겠어요? 생소하잖아. 근데 계산하는 툴이 똑같아. 절대값을 0 받는 숫자 기준으로 범위 나눠. 그 다음에 가정한 범위에 맞춰서 식을 만들어내서 해를 풀어. 그래, 맨 마지막에 점검은 어떻게 한다? 노란색 범위 안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를 검증해가지고 최종답을 이끌어낸다. 그래서 얘는 답이 얘만 답이다. 그래서 절대값 풀게 되면 답이 2개일 수도 있고 하나일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달라요. 없을 수도 있어요. 없을 수도 있어요. 하다 보면. 3개일 때도 있어요. 그건 식마다 달라요. 알겠지? 자, 그래서 대학 원칙대로 푼다라는 거. 이제 그래서 핵심은 요 내용대로만 푸는 거야. 범위 나눠서 풀기. 자, 그럼 절대값 하나짜리만 했잖아. 2개짜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2x 가우스도 하신댔어요. 힘들어? 네. 이건 언제나 되고 뭐라고? 언제나 힘들고. 그치. 누가 수학이 재밌어서 하냐. 쌤이요. 어떻게 했지? 자, 봐. 절대값 2개가 있지? 네. 자, 풀이 똑같아요. 잘 들어라. 맨 처음에 뭐 했어? 땅 따먹기. 절대값 안을 0 받는 숫자를 찾아. 1 대입하면 0 되죠? 2 대입해도 2 대입하면 0 되죠? 이번엔 좀 다르다. 잘 들어라. 정의가 있는데 기준수는 하나 만들었어. 그럼 당연히 땅이 2개로 나누지. 근데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 늘어났어. 그럼 땅이 몇 3개가 개야? 되지. 3개지? 그래서 이번엔 범위가 3개야. 굉장히 짜증나지죠? 근데 지극히 정상이야. 자, 짜증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짜증나는 게 정상이에요, 처음에는. 자, 범위 나눌게요. 그럼 첫 번째. 짜증나다, 여기가 1이고, 짜증나다. 여기가 2. 그것도 정상. 그럼 제일 왼쪽에 있는 게 범위가 제일 작잖아. 중간 거, 그 다음 거잖아요. 그래서 제일 작은 땅에 있는 범위는 1보다 작을 때입니다. 두 번째 땅은 가운데 있는 거지, 가운데. 잘 들어라. 가운데 있는 건 1하고 2 사이 맞나? 그러니까 범위를 1하고 2 사이라고 써.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은 x의 범위가 2보다 클 때를 쓰면 되지. 그게 세 번째 땅이지. 2보다 클 때. 땅 하나 추가된 거고 똑같아, 풀이 얘들아. 알겠나요? 자, 근데 뭐 해야 돼? 소외받은 숫자 1하고 2를 배치해야지. 어디다가 배치한다 했어요? 범위가 큰 쪽에 배치하게 했잖아. 생각해라. 요 땅하고 요 땅이, 자, 번호 매겨볼까? 여기가 1번 땅이고 여기가 2번 땅이고 여기가 3번 땅인 거 맞나요? 맞나요? 그러면 1은 소외받은 숫자는 어디다가 배치한다? 작은 범위가 아니라 큰 범위에 배치하는 거고. 그래서 1을 여기다가 배치하는 거. 관례야 이건 그냥. 알겠죠? 그 다음에 2는 2번 땅, 3번 땅 사이에 있지. 그럼 2번 땅보다 3번 땅의 숫자가 범위가 크죠? 따라서 2를 여기다가 배치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배치하는 게 하나의 약속이에요. 위에다가 배치했어요. 일관된 룰이 있어. 절대값은 틀릴 이유가 없어. 사실은 얘들아 딱 일관된 룰이 있어. 여기대로만 풀어. 더 이상 바뀌지 않아. 그래서 사실은 별표 세개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응용이 나올 거잖아요. 응용 나와도 지금대로 풀어요. 바뀌는 게 없어요. 알겠죠? 자, 그럼 풀자. 부호 따져야 되죠? 1보다 작은 거 숫자 대입해봐. 0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음수.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니까 음수지. 그러면 둘 다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야 되지. 이렇게. 자, 푸는 거야. 이렇게. 자, 숫자를 식을 다 써보자 그냥. 범위 안에 숫자 1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자, 1 말고 1.5 대입해보자.
1.5 대입하면은 0.5가 되고 1.5 대입하면 마이너스 0.5니까 양음 맞나? 그러면 대입할 때 자 얘는 양수니까 그냥 나와.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서 나와. 이렇게 돼. 얘는 2보다 큰 거를 갖다니까 3 같은 거 대입해봐. 3 대입하고 3 대입하면 둘 다 양수 맞나요? 2하고 1이니까. 양수일 땐 그냥 나온다. 그냥 나온다. 자, 계산을 한 번 더 하는 거야, 사실. 자, 하나하나 다 풀어보자. 이거 풀면은 3분의 1 나와. 이거 풀면은 3 나와. 이거 풀면은 3분의 7 나와. 계산 해줄게요. 자, 그럼 뭐 해야 돼, 최종적으로? 노란색 범위가 뭐라고 했죠? 전제 조건이라고 했죠? 모순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했죠? 모순이 뭐였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숫자인지 체크하라고 했죠? 검산.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지. 얘는 안 들어가지. 그럼 답 아니야. 알겠나? 다 이래. 다른 거 없어. 됐어요. 행복해? 알았어. 그럼 절대값까지만 할게. 예. 자, 3분의 7이지. 되게 좋아하네. 2보다 크거를 갖다. 2보다 크거를 갖다 범위의 숫자인가요? 네. 2보다 크잖아 좀. 그러니까 얘랑 얘만 답인 거야. 자, 이렇게 해가 제외되는 게 지극히 정상이야. 알았죠? 동일한 풀이 과정인 거 알겠죠? 연습만 좀 하면 되니까. 별표 3개가 아니라고 이게. 근데 왜 3개? 니네한테 3개라고요. 틀리지 말라고. 알겠어? 이렇게 해주고 또 시험 문제 내면 다 틀려요. 한 개 더 남았어요? 얘는 네 개랑요. 세 개. 빌 4개다. 네 개. 마지막. 아이고. 대박. 사실 어려운 것 중에 니네한테 제일 어려운 건 당연히 이거야. 좀 자고 올게요. 뭐? 끝나면 깨워주세요. 시끄러워 임마. 자, 풀자. 합수. 잘 들어라. 절대값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면 절대값 풀이의 대원칙은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을 0 만드는 숫자 기준으로 깜빡이를 해라. 0이에요. 얘는 0이죠? 따라서 0보다 작은 숫자 딱 나눠서 쓰는 거야. 알겠죠? 자, 똑같아. 잘 봐라. 그럼 x가 0보다 작을 때, 자, x가 0보다 클 때. 자, 소유받는 숫자는 어디다가 쓴다? 큰 데다. 네.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겠지. 됐니? 똑같지. 뭐가 달라? 자, 그럼 풀어.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절대값 안에 있는 식이 음수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죠. 그럼 앞에 마이너스가 이미 문제에 있어요. 플러스로 바뀌겠네. 네. 자, 인수분해 하자. 4하고 3으로 되지. 그래서 x가 마이너스 4 또는 3이지. 최종적으로 뭐 체크해야 돼? 노란색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만 답인 거야. 누구 들어가? 얘만 들어가죠? 얘는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우는 거야. 똑같지? 다른 게 뭐가 있어? 다 똑같잖아.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자, 그럼 양수겠죠? 1, 2, 3, 4 같은 거 대입하면 양수잖아. 그때는 어떻게 나온다? 그냥 나온다. 인수분해 해보세요. 마이너스 4하고 플러스 3인 거 맞나요? 자, 풀게 되면 x가 4 또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요. 또 마지막 뭐 해야 돼? 노란색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 얘는 안 들어가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 그래서 이거는 제외하고. 따라서 이 문제의 최종 답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풀이 과정상 이상한 게 있나요? 아니요. 앞에서 푼 거랑 똑같죠? 예. 똑같죠? 네. 자, 미안한데 하나 더 얘기할게요. 네? 해줘도 난리 나네. 잘 들어. 내가 이걸 예제로 쓴 이유가 있어. 내가 아까 절대값 계산하는 아이디어래다. 계산 테크닉 중에서 이거랑 같다고 했잖아. 네. 적용할 수 있어. 잘 봐. 이거 알아야 돼. 절대값 x의 제곱을 x의 제곱과 똑같이 계산해도 된다고 했으면 이걸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지. 네. 됐니? 그럼 주어진 식이 어떻게 되냐면 진짜 마지막이야. 얘를 이름 좀 나도 갑자기 준석이를 쓰라는. 뭐가 되냐면 절대값 X의 제곱. 저기가 절대값 x를 마이너스 절대값 한 x, 문자라고 마이너스 생각을 하고 풀면은 영, 인수분해가 되니까 거기서 자, 풀면 생각 끝나네. 뭘 할 수 있냐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절대값 x를 2번 곱한 거지. 네. 뭐가 가능하냐면 이 식 자체에서 절대값 x 가치를 치환할 수 있어.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1이 됐니? 그러면 식이 어떻게 돼요? a를 제곱한 거지. 정신 차려. 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나오죠. 인수분해 되죠?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a를 찾게 되면 4분은 y 3이지. 잘 들어라. 검사해야 돼. 둘 중에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어. 답 몰랐다고 생각하고 들어봐. 마이너스 3. 안 되는 게 뭐가 있냐면 마이너스 3은 안 돼. 이유는 a의 정체가 뭐지? 절대값이지. 생각. 니네 절대값 계산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 있냐? 아니요. 안 되죠. 0까지 되잖아. 네. 왜? 절대값의 정의가 뭐야? 원점으로 떨어진 거리잖아. 거리. 알겠어요? 그래서 절대값 치환할 때는 당연히 이 a값 자체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걸 꼭 체크를 해야 돼. 음수가 안 된다고. 음수는 될 수 없어. 따라서 음수는 돼야 안 돼? 안 돼. 이해됐냐? 정확하게 논리적으로는 푸는 거야. 자, 그럼 계산은 당연히 치환한 문자는 답에 쓴다고 했어? 안 쓴다고 했어? 안 안 써요. 쓴다. 따라서 풀 때는 얘를 절대값. 다시 바꿔서 풀어야 돼. 이건 풀 수 있지. 설마 이것도 모르냐? 이거 어떻게 풀었어? 풀맞아? 이거잖아. 정확히 이런 내용이 아닌 것도 있더라. 알겠냐? 자, 따라서 풀게 되면 x가 플러스 마이너스 4야 라고 해서 똑같은 답이 나와. 예. 자, 물론 이 풀이 적용되는 건 되게 제약적인 풀이야. 이걸 이렇게 바꿔서 푸는 문제가 흔치는 않아, 많지는 않은데 우리 책에도 있고요, 이 문제가 있고요. 생각은 당연히 다양하게 하는 게 중요하니까 알려드린 거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범위 나눠서 푸는 게 절대값의 전부다 라고 생각하고, 맨 마지막 검사 꼭 해야 된다. 노란색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안 들어가는지 반드시 체크하셔야 돼요. 알겠나요? 예.